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네요, 봄. 그죠? 봄바람 불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꽃샘추위라고 그러나요? 요 며칠은 약간 춥죠. 우리 경제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훈풍이 불고도 있습니다만 약간 추운 바람도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부동산 시세 그리고 부동산 시황, 우리나라 경제 시황 어떻게 바뀌었는지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고른 첫 번째 아파트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전용 142제곱미터 되는 한마디로 50평형이 되겠어요. 이 아파트의 한번 시세를 먼저 알아볼게요. 최근에 60평짜리는 12억 정도 실거래가 떴었고요. 50평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매수세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원가 합업이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쪽에서 방 4개짜리 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기에는 이만한 가성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기는 50평짜리가 많습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총 8개 동이 있어요. 단지로는 3, 4, 5, 6, 4개 단지가 있고 476세대. 그런데 그 중에서 50평형이 28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50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 4개짜리로 이루어진 그런 단지가 되겠어요. 2011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연식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들을 꽤 많이 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꾸며대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것이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지어진 틀에, 단단한 틀에 내가 조금 더 이쁘게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 바로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60평짜리가 12억 거래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규형 나 혼자 산다의 김광규 씨가 요 60평형에 사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50평형이 8억 5천 정도 매도가가 있습니다. 8억에서 8억 5천 사이에 주로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는 저점 대비 10% 이상 올랐고 매도자들이 그렇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약 5억 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간 것이 5천에 한 200, 한 2, 30선 중간선인데 환산을 해보면 역시 전세가 5억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도시아 퍼스트파크입니다. 이 퍼스트파크는 늘 말씀드리는 그 송도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대장주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는 지난 2월 초에 9억 밑에 거래가 한번 이 84제곱미터 평형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지금 계속 사자가 꽤 붙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좀 많이 됐다는 것은 이런 기회에 소위 대장 아파트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사자 하는 그런 어떤 의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변에 새로운 단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9억 5천 정도 15블럭 같은 경우는 9억 5천 정도의 사자도 충분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들은 아무래도 10억 이상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13, 14블럭이 아무래도 역접근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15블럭보다는 한 다소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는 내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송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꼭 고려해 보시고 한 번쯤 보셔야 할 그런 단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9.5억, 전세가는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느껴야 가격이 올라갈 텐데 현재 지금 송도는 계속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많은 단지, 공급이 많은 그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현재 3.5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4억 이상에서 물론 사자도 팔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갭은 꽤 넓다. 따라서 갭 투자 어렵고 오히려 여기서는 잘못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갭 투자는 유의해 보시고 실수요자는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5월 달에 센터니얼 아파트가 이제 342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물론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특히 전월세 수요, 특히 월세 수요 같은 경우는 조금 새 단지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조금 더 많잖아요.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니까 월세는 그렇게 또 많이 거래도 안 되지만 가격도 그렇게 쫓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퍼스트파크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베리디움 더 퍼스트입니다. 이 베리디움 더 퍼스트는 509에 있죠. 509에 있는데 비교적 연식도 오래되지 않았고 교통 상황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뭐 단지와 단지 사이로 이어져 있고 충분히 워킹도 가능하고 뭐 교통 괜찮습니다. 소위 35평형이 지금 509 쪽의 아파트들이 최근에 한 2천만 원 이하까지 평당 2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평형 기준으로는 뭐 한 5억 초반대 거래되던 것이 지금 6억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당 한 2,400까지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베리디움 더 퍼스트 같은 경우 그 주변 아파트들은 물론 다 7억 5천 선까지 8억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7억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세가는 역시 공구들이 다 비슷해서 평당 1,000만 원 수준. 그렇다면은 3억 5천에서 많이 가야 4억이거든요. 갭 투자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뭐 늦지 않냐, 전세가 더 빠지지 않냐 여러 고민하시지 말고 509에 있는 이 더 퍼스트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전세 거래가 상당히 많았어요. 거래가 분명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저렴한 그 가성비 뭐 이런 거 따져서도 좋지만 뭐 갭 투자 저는 이쪽이 어떨까 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전세 시세에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지난주에도 꽤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리나베이 아파트입니다. 마리나베이는 809에 있죠. 809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아파트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주변 단지들이 다 좋아서요. 뭐 저쪽에 SK뷰라든가 또는 저쪽에 호반섬이 새로 들어온 거 그다음에 랜드마크 센트럴 시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이 마리나베이 장점 아시죠? 이 바깥쪽 라인이 바닷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뷰를 선호하고 그런 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나베이 내에서도 이 단지 안에 있는 쪽보다는 이 바다 쪽 그리고 전면동 쪽이 약간은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특히 바닷가 쪽은 지금 제가 뭐 35평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뭐 한 7억 5천을 적어 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마 8억 5천에서 9억까지도 호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는 아직 제가 못 봤고요. 현재 이 마리나베이의 선택의 가장 큰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건 뷰가 아닐까 합니다. 이쪽에 그 전세가가 지금 3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낮지 않냐? 아까 타 단지들 뭐 3억 5천 다 넘었잖아요. 평당 1,000만 원 이상. 809가 조금 이 전세가가 가장 못 쫓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가 조금 떨어지고 뭐 역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좀 약했었는데 최근에 호반서밋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 시세가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SK뷰라든가 그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전세가도 많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뭐 1,000, 2,000 보증금짜리를 많이 찾았었다 그랬는데 점점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여기 전세가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여기서 잠깐 멈춘 느낌이에요. 그래서 송도 전반적인 아파트 시세도 지금 약간 멈춰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전월세도 특히 많이 쫓아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만큼은 1월 달부터 지금 뭐 꽤 늘다가 줄었다 뭐 이런 소리 있었지만 이번 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요 분위기 봄바람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이상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109에는 학원가 라인 하면서 참 그 인기가 많은 라인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전세가가 잘 전월세가 가격이 참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 왜 그런가 한번 학원이 어떻게 돼 있길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109 아파트들 소개와 함께 요거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109 학원가 라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생활 인프라도 좋고 주변에 공원도 꽤 좋아요. 이쪽 라인이 이제 달빛공원이라서 있는 이쪽 라인이 바로
센트럴 파크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공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생활하기도 좋고 여기 상업단지들 뭐 상점가들 꽤 많이 갖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학원가 라인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 학원가 라인 주변의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끝에서 끝까지 1km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시작되는 이 라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부터 이 끝에 있는 단지까지 세대수가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까요? 학교가 이제 이쪽에 체두익 학교, 초등학교는 여기가 연성초, 신정초, 명선초가 있고 중학교는 신정중학교, 연성고등학교, 그리고 포스코 자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가가 바로 이 라인에 잡혀져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월드마크 7, 8단지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5, 6단지, 3, 4, 5, 6단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프라우까지. 그다음에 에비뉴 7단지, 하버뷰 13단지, 14단지, 이쪽이 자이하버뷰 2단지. 그리고 센트럴파크 프리존은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막상 시작하는 이 라인부터는 뭐 한 800m 되나 써 있는데 여기 라인부터는 여기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거죠. 센파 프리존은 그 끝에 라인에 있었고 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단지들이 그 학원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 토탈은 한 3,500세대가 있는데 요 라인에 요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이상으로 학원가 라인 아파트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이 오피스텔에서는 소개해드릴 것이 이번 주에는 그 타입이 많은 거 그런 주제로 한번 삼아봤어요. 그래서 송도 도시아 퍼스트월드하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롯데몰 캐슬파크 이 두 군데를 선정해봤습니다. 그 송도 도시아 퍼스트월드는 그 아파트 자체가 크게 63층까지, 그러니까 64층까지 있죠. 그게 4개의 기둥이 쫙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판상형으로 일자형으로 쭉쭉 A, B, C, D, E, F 해가지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동은 23층짜리도 있고 22층, 7층, 8층짜리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에 그 들어가서 보시면 평면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의 타입이 71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으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71가지 스타일로 막 이렇게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총 1000여 세대가 되거든요. 1058세대, 6개 동에 1058세대인데 전용 면적이 10평에서 30평대까지 1000세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용이 뭐 한 10평에서 뭐 12평 이렇게 되는 거를 그 타입으로는 뭐 14A 타입, 14B 타입 막 이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대충 보긴 합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찾기가 그림으로 봐선 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타입은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전용 그 원룸 기준으로 46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약 1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타입이야 하고 찾는데 그것도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거래가 된 걸 찾아봤더니 그 14평 정도 전용 면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19D 타입이었다. 그래서 뭐 19평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송도에서 지금 보통 거래가 많이 되는 이 퍼스트월드 오피스텔의 그 어떤 월세 뭐 이런 시세 이걸 따질 때 19평, 20평형 하면은 바로 이런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 면적은 그거는 또 14평이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지금 얘기를 들려드려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신데 일단은 그래서 타입이 많고 거기서 일일이 찾기가 힘드니까 연락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한 1.6억 선에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21B 타입 해가지고 전용이 한 15평, 16평 가까이 나오는 것이 요것이 다 이제 원룸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룸짜리들이 1억 3천 정도의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보통 요즘은 신축들은 투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더시아 퍼스트월드 오피스텔은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500에 75, 1000에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송도 더시아 퍼스트월드 오피스텔은 천정에서 이렇게 그 난방 그 공기가 나오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바닥 난방이 안 돼 있어서 이걸 따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한 대가 있고 안 한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선택하는 것도 또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관리비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지만 이 많은 타입 중에 고를 수 있고 또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피스텔 중에 타입이 많은 데가 바로 이 롯데몰 캐슬파크입니다. 이 롯데몰 캐슬파크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인천대입구역 앞에 있는 두개동짜리 세대도 많아요. 2040세대짜리이고요. 여기도 타입이 아까 퍼스트월드 그 오피스텔도 그렇지만 15평에서 71평까지 총 41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기는 참 좋죠. 고르기도 좋고 그런데 다만 여기는 그 신축의 그 특성상 방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원룸 같은 경우 퍼스트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막 15평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이제 7평. 일반적이죠. 요즘 원룸은 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8, 19 타입 역시 이것도 뭐 18평형, 19형 타입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역시 절반 정도다. 그러나 가격은 매매가 한 1억 7천 정도 이렇게 원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1억 4천 정도. 그리고 이쪽은 접근성이라고 할 때 역접근성은 꽤 멉니다. 인천대입구역에서 여기서 가고 뭐 똑같이 가도 여긴 바로 앞에 있고 여긴 걸어서는 한 15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은 고루고루 선호가 된다. 월세 같은 경우는 뭐 500에 70, 1000에 70. 오피스텔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역접근성이 가장 많고 주변 인프라 또 좋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넓은 평형 또는 다양한 것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을 가져갈 때에는 이렇게 많은 스타일이 있는 이런 오피스텔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자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금융사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자 금융시장에 큰 혼돈을 주고 있다. 총 자산 약 275조로 파산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했던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래 최대 규모이다. 미국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들의 예금액 전부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이 금융주들 관련해서 정부와 이 금융당국은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아주 들쑥날쑥하고 조금 불안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소위 우리가 맨날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만 경제, 부동산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금리 특히 연결 많이 돼 있었죠. 그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2,09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275조래요. 뭐 얼마인지 좀 느낌은 안 오시지만 이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그때 그 워싱턴 뮤추얼 펀드가 파산을 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왔고 거기에 투자했던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왔던 거죠. 그랬던 것만큼 규모가 큰 은행의 파산입니다. 이 SVB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실리콘밸리가 무슨 투자 아이디어 투자 뭐 이런 거 아니까 기술에 대한 그 기업의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늘어난 고객 예금을 갖다가 특히 코로나 때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미 국채 주택 저당 증권 그러니까 MBS라고 그러잖아요. 모기지 뭐 해가지고 할 때 그거 가지고 하는 발행하는 그 증권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또 금리 인상을 미국이 공격적으로 하면서 돈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거에 폭탄을 맞은 거죠. 채권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아주 손실이 엄청나게 되니까 통장 보니까 막 내 저금이 막 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 내가 먼저 찾아가는 내가 먼저 찾고 내가 먼저 찾다 보니까 나중엔 줄 돈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나라에서 그 금융당국에서 일단은 보장해줄게 하고는 일단은 정지를 시킨 거죠.
미 정부는 예금 전액을 예금자들이 저금한 그 내 저금 전액을 보증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미국은 25만 달러까지 이렇게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잖아요. 25만 달러면 약 3억 2천 뭐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장했었는데도 그 이상 넣나 봐요, 글쎄. SBB 그 회생 과정에 어떤 손실도 소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은행이 그 예금보험기금에 지불하는 그 수수료로 충당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은행에 넣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에 쓰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간접 조세죠. 뭐 소위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에는 문제 없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줬냐면 먼저 금리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추가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투자나 부동산 매수하는 걸 두려워했었고 고민했었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파산에 이르렀잖아요. 물론 이거는 금리 탓이 아니죠. 그런데 투자한 그 은행 탓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들이 파산하고 전체적인 금융불안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0.25 정도밖에 못 올리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죠. 물가 관리 때문에 금리는 올리겠지만 0.25 쪽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 은행 파산이 아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SBB 다음으로 시그니처 뱅크라고 여기도 총 자산이 146조나 돼요. 아까 뭐 그 못지않은 그런 큰 은행이죠. 예금액도 117조나 있고. 그리고 기타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았던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들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주변 은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 날 아시는 것처럼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그 유럽의 은행도 지금 이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빅숏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실존 인물이었던 2008년 당시에 이 모기지 금리에 너무 부실화에 대해서 공매도를 저희 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항상 트위터에 자기의 의견을 올리거든요. 국채에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지네가 투자 실패한 거지 당국이 나서고 있고 빨리 대처를 취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시스템에는 2008년 같은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내 자산 관리 또 내 금융 관리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뉴스일 겁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진행되는 상황 같이 보시면서 관심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한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봄바람 불면서 따뜻한 우리 경제계에도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꽃샘추위 같은 지금 글로벌 어떤 은행들 파산 소식이 조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금융사태로 인해서 금리는 잡힐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부동산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막 얘기를 할 때 금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금리라는 불안 요소는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 금리가 다가 아닙니다. 이제 덜 빠질 수는 있다라고 고민은 해도 돼요. 다만 경기 침체라는 게 또 있다라는 거죠. 여태껏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금리가 6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앞으로 더 빠지는 것은 막혔는지 몰라도 여기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예요. 전쟁의 해결,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 금융위기 사태가 해결되는 모습,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구독자분께서 지난주에 제가 방 4개짜리 아파트들을 막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분이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모르시는 게 하나 있네요.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SK뷰 아파트, 809 아파트, 84제곱미터 그 형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전부 3룸 구조였지만 확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 4개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 4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84 타입, 전용 84 타입에 방이 3개만 있지 않고 오히려 4개짜리 방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몇 안 되는 구독자님들이 답을 다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정확한 정보는 제공을 해드립니다만 저도 모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고 감사의 의미로 커피라도 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